has taken more than a century to honor someone who dedicated their entire life to the independence of Korea, who sacrificed everything. 의사님의 유해를 본국으로 못 찾지 못해서 그것이 가장 고스로서 가슴 아픕니다. 네, 영상 보셨고요. 한 분을 더 초대해 보겠습니다. 내가 죽은 뒤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뒀다가 국권이 회복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달라. 안중근 의사가 생전 남긴 유언인데 이 유언과 달리 순국 115년이 지나도록 반장커녕 유해가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전히 찾지 못한 안 의사의 유해를 20년째 찾고 있는 분입니다. 하얼빈 이공대 김월배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교수님, 왜 이렇게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기가 힘든 건지, 이게 지금 누군가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뭐 찾을 수 없게끔 당시 일본이랄지 뭐 다른 어떤 조직에서 촘촘하게 작전을 짜놓은 건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예. 그 안중근 의사의 유언을 말씀하셨어요. 네네. 내가 죽거들랑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에 묻어달라. 그게 바로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안중근 의사 유해를 하얼빈 공원에 묻어두면 하얼빈이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성지가 될 것을 우려했던 네. 일본의 그 당시 하얼빈 총영사관 가학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일본 외무성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두 동생이 유해를 요청하는데 두 동생이 유해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그 감옥법의 75조에 의하면 반드시 돌려줘야 됐거든요. 그런 원죄를 일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예. 리순이라는 역사적 특성이 있습니다. 리순? 리순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군사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하는 게. 2009년도 돼서야 대외 개방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해 발굴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큰 이유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박 작가님, 지금까지 안중근 의사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유, 지금 역시 일본이 당시 안 의사의 유해를 유족에게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게다가 또 안중근 의사는 안장 위치조차 지금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일본이 이렇게 철저하게 안중근 의사의 존재를 지우려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안중근 의사가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안중근 의사는 재판 과정에서부터 일본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원래 당시 그 통감이었던 이토의 어떤 얘기에 따르면은 경성이나 아니면 일본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리순이라고 하는 특별한 동청철도에서 일본이 차지했던 일정한 지역에서 재판을 했다라는 거는 관동도 독부에서 그런 것 자체가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들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이제 하얼빈 공원에 묻히거나 또는 국내로 반장된다면은 독립의 열기가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높아지고 또 성지가 될 수 있다라고 봤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당시 일본이 자신들이 정한 법이었거든요. 감옥법이라는 네네. 게. 근데 거기에 따라서 유해를 가족들에게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서 결국 광복 직후에 김구 선생이 여러 곳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윤봉길 의사의 그다음에 이봉창 의사의 어떤 유해를 찾아왔습니다마는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결국 찾지 못하면서 그것이 그냥 시간이 쭉 흘러서 광복 80년이 될 때까지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특히나 여러 곳을 찾아다니시면서 안중근 의사의 묘소가 아마 리순과목 동쪽 지역에 있을 것으로 네네. 추정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추정이 되시나요? 그건 역사적인 배경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냐면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의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출발 자체는 김구 선생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효창원에 가보면 가묘가 있지 가묘가 않습니까? 있죠. 네. 그 자체가 그 김구 선생께서 우리나라에 돌아오시고 나서 유해 발굴하기 위해서 북한을 갑니다. 북한을 갔는데 그 당시 김일성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에게 요청을 해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요청을 하자 김일성 위원장이 그 당시
여순이라는 지역은 소련이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으니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그 어렵다고 하니까 바로 되돌아와서 현재 효창원에 가면을 만들어 놓고 그 자기의 어떤 그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계속 있다가 네. 출발 자체는 북한이 바로 합니다. 1986년도에 북한이 안중근사 유해 발굴을 하러 5명의 그 법의학자를 비롯해서 옵니다. 그 당시 안건군의 동생 안우생하고 같이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순 감옥의 공동묘지입니다. 거기가 예. 현재 동쪽산 언덕이라고 하는 동산포라는 지역을 현장을 보고 나서 되돌아갑니다. 북한이 먼저 시행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2006년도에 그 여순 감옥의 초대 감옥소장이었던 구리하라의 딸이 있습니다. 이마이 후사코라는 사람이 제안을 보내준 그 사진의 근거에서 저 1911년에 천도제를 지낸 사진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사진의 근거에서 유해 발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4군데를 한 다음에 한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원보산이라는 지역이에요. 즉 원보산은 바로 여순 감옥의 바로 뒤쪽 산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2008년 발굴했는데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과 중국 정부에서는 선자료 후발굴이다. 즉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 그 발굴하겠다라고 하는 게 한국 정부의 기본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 정부가 유해 발굴을 하는 것을 본 여순 감옥의 직원이 제보를 합니다. 예. 자기가 아는 사람이 고련 무덤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해 여순 감옥 단독으로 안중근사 유해 발굴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한국과 중국과 북한도 같이 안중근사 유해 발굴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산포라는 지역은 네. 국부적으로 발굴했지만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나라 면적으로 얘기하면은 한 660평 정도 돼요. 660평이요. 그 6홀은 한 300구 정도 되는데요. 네네. 일부만 1966년도 일부 한 10구 정도 파갔고 그 71년도에 일부 6홀만 가져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만큼만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게 국민의 염원이기도 하고요. 또는 안중근사가 돌아가셨을 때 손옥기 보고서라는 거 있거든요. 네. 그 손옥기 보고서에 의해서 보면 오한시 감옥서 묘지에 묻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 보자라고 하는 게 염원이고, 그래서 그게 2014년도입니다. 한국 국가보훈부하고 저를 포함해서 중국 외교부의 그 GPR 방식이라고 예. 방식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중국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중근 의사도 고향이 북한이니까 북한의 동의를 얻으면 발굴하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의 그 동산포에 대한 그런 염원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혹시 또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네, 단서라고 하면 예. 어떤 사료적 접근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많이 없습니다. 다만 신문 기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뭐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뭐 좀 가지고 오셨네요. 예. 요건 뭐냐면 엽서입니다. 엽서를 보면 일본인이 엽서고요. 옆에는 여순 감옥에 보내준 그 사람의 엽서고 여기는 편지입니다. 이 사람이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고카 하치이치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944년도에 여순 감옥에 실제 와서 근무했던 의사입니다. 예. 이 사람이 그 시고쿠라는 일본의 시고쿠현의 마스야마시 출신인데요. 여순 감옥의 마지막 소장했었던 구리하라의 부인의 요청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의사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그 해부를 해서 네. 그걸 한번 보겠다 해가지고 여순 감옥 공동묘지에 가서 일부 유해를 가졌다가 포르말린병에 넣고 그걸 자기 사무실에 놨던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광복이 이루어졌죠. 1999년도에 고카 하치이치가 여순 감옥에 와서 참회록을 남깁니다. 참회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워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바로 뭐냐면 정확한 전달을 하기 위해서 제가 워딩을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상에서 뭐냐면 자기가 오게 된 배경, 참회록에 오게 된 배경과 그 포르말린병에 넣었던 그 공동묘지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메이지 42년, 메이지 42년 1909년이에요. 네. 10월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암살한 한국의 영웅 안중근 씨도 이 형장에 이슬러 사라져 앞서 말한 즉 전술한 무덤에 묻었다라고 그렇게 참회록을 남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순 감옥 공동묘지에 묻혔다라는 얘기를 1944년도에 고카 하치이치가 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소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잠깐 들어서 이렇게 좀 보여주실까요? 네, 보여드릴까요? 시청자분들께요? 네네. 바로 뭐냐? 이 후소 이 유족의 후손을 찾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마스야마시에 있는데 이 사람은 현재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딸이 있습니다. 네네. 딸이 있고 이거 말고도 여순 감옥에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의 주소 그리고 마지막 감옥소장 타고지로의 주소도 일본의 경우에라는 데 있는데요. 이 후손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뭐 그 작가님께서 알고 계시는 또 다른 단서나 추정할 수 있을 만한 부분, 대목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리순 감옥을 몇 번 가봤는데 네. 당시 이제 사형장이 초기 사형장과 이제 후기 사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기 사형장을 기준으로 보면은 가장 가까운 쪽에 지금 얘기하셨던 동산포 일대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제 거기에 행사로 갔을 때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어떤 행사를 해야 되는데 리순 감옥 안에는 지금 현재 일화 감옥 부지라고 해가지고 역사 유적으로 해서 거기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할 수가 없어서 없어요. 그 옆에 조그마한 표석이 있었던, 그러니까 여기 일화 감옥에 관련된 공동묘지 구지라는 표석이 있습니다. 네. 그 표석 앞에서 뭔가 이제 그 꽃이라도 이렇게 올리면서 안중근 의사를 기념할 수 있었던 그런 행사는 했었는데요. 그 외에 별다른 자료를 저 역시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많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대 현장에 있었던 사람 또는 그 후손들의 기록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교수님께서 뭐 이런저런 근거 자료를 찾아다니시고 또 현장에 가보시고 하시면서 좀 벽에 부딪혔던 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중국 혹은 뭐 일본이 좀 협조를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텐데 어디서부터 처음 난관에 좀 부딪히시던가요? 우선 근본적으로 이 안중근 의사 중국에서는 유해 발굴을 협조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네. 문제는 북한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남북 문제입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통일 문제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안중근 의사가 고향이 황해도 해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정치적 부침이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부침이나 외교적 부침 때문에 이렇게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정부의 행위가 있긴 하지만 민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민간들이 꾸준히 기존에 있었던 안중근사 유해 발굴을 후보지라고 하는 지역 또는 주장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검증하고 그리고 한국과 중국, 일본의 학자들이 모여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 마침 저희가 2023년 9월 6일 날 예. 한중 안중근 의사 찾기 민간 상설위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의 학자들, 특히 여순 감옥에 근무하는 사람들, 근무했던 사람들, 그리고 베이징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상하이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 실제 안중근사 유해 발굴을 참여했던 사람들, 전직 국가보훈처장님을 비롯한 분들이 현재 대련에서도 세미나를 했고요. 상하이에서도 세미나를 했었고 네. 이런 현재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민간의 투트랙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예산의 특성상 정부가 일하기 어려운 구조가 뭐냐면 투입을 하면 금방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안중근 의사님 유해 발굴도 어떤 R&D, 기초과학처럼 꾸준한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떤 마음 놓고 그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지금 뭐 저희가 안중근 의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 광복 80주년 이때 안중근 의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저희가 되새겨 본다면 역사학자로서 안중근 의사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안중근 의사는 이제 1909년 10월 그러니까 하얼빈에서 이토를 처단한 것으로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나중에 그 이토를 처단한 것들을 법정에서든 나중에 기록으로 남겨놓은 걸 보면은 네. 동양 평화를 해하는 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의 지향점은 이토의 처단은 하나의 수단일 뿐 동양 평화, 한중일이 서로 공동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거였고요. 그 과정에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자들이 이토라고 볼 수 있고 더불어서 대한의군 참모중장이라고 하는 자신의 역할을 밝힘으로써 독립전쟁의 하나의 장면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하나로서는 독립전쟁, 그러니까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 전쟁의 최종 목표는 그럼에도 평화다. 평화다. 라는 것들을 인식을 할 때 안중근 의사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유해, 어떤 봉환을 할 수 있는 발굴 작업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김 교수님께서는 뭐 이번에도 방송 출연 등등을 이유로 이렇게 귀국을 하셨는데 현장을 이렇게 많이 다니시면서 참 놓고 싶다는 순간이 없으셨는지도 궁금하고 현장을 찾으실 때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네. 될 일입니다. 그게 어려웠기 때문에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요. 그래도 처음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한국 분들이 오시면 관동 법원이라고 재판 받으신 곳하고 그 수옥된 여순 감옥에만 가셨는데 최근에는 공동묘지를 찾으러 오셔서 동산파 지역도 오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즉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늘어나서 네. 상당히 저는 뭐 호랑이 등에 탄 것처럼 힘들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뭐 정부의 뭐 장기적인 이런 예산 지원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정부 재원이나 혹은 실마리를 찾는 데 있어서 국민적인 도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나라들도 유해 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예.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2차 세계 대전에 실제 죽은 그 중국에서 죽은 그 사람을 네네. 실제 데려간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나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국방과 국방국이 협력을 해서 자료 찾기를 꾸준히 해옵니다. 그리고 여순 감옥은 뭐냐면 우리가 단순한 박물관과 외교부만 나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전체적인 정부 차원으로 국가본부에서 좀 격상된 형태로 해서 정부가 역할을 하고 민간이 그 사료를 검증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광복 80주년 이번은 아니겠지만 광복 81주년, 82주년 이 금명간에는 꼭 안중근 의사의 유해의 단서를 찾았다라는 낭보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월배 하얼빈 이공대 교수와 말씀 나눠봤고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